시댁. 아유, 1년마다 잘 돌아오는 생일 뭐 그렇게 챙긴다 그래. 그냥 나가서 사 먹자니까. 어머니 당뇨 있으셔서 외부 음식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한 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뭘 안 힘들어. 주중에 그렇게 바쁘게 일했으니 주말엔 쉬어야지. 이게 다 뭐냐? 집에서 다 해온 거야? 그냥 조금씩 했어요. 동서, 이거 좀만 프라이팬에 데워줄래? 음식이 좀 식었나 봐. 내가 테이블 세팅 좀 하고 있을게. 어머니 소파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니 생신인데 저희가 준비해야죠. 그나저나 서방님이랑 남편은 케이크를 만들어 오나 봐요. 반지가 언젠데. 동서가 전화 좀 해줄래? 나 손에 반죽이 묻어서. 형님, 너무 저한테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깐 전을 데워달라 하더니 이번엔 전화를 대신해달라고요? 어?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미안해. 내가 연속으로 시킨 줄은 몰랐네. 아니 솔직히 형님이 사서 고생인 거 아닌가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려요.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나가서 먹고 깔끔하게 끝낸다고요.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와서 음식까지 하라뇨. 형님은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전 요즘 시대 사람이거든요. 저한테까지 부당한 일 강요하는 건 좀 그래요. 동서,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얘긴 좀 그렇지. 이따가 얘기하자. 그럼 전화만 해줘. 데우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아니야, 내가 할게. 둘째 말도 맞지. 괜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휴, 이놈의 당뇨가 얼른 나아야 니들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다음엔 꼭 나가서 외식하자꾸나. 그럼 전 전화하고 올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동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음식들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다음엔 둘째 말대로 그냥 사 먹자. 의사도 너무 고염식에 당 많은 음식 아님 괜찮다고 했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상 마저 차릴 테니까 쉬고 계세요. 그날 저녁, 사안. 매번 당신만 일 다 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랑 동생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창문도 닦고 그랬는데 재수씨 혼자만 쇼파에서 휴대폰 하고 있던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해서 그렇지. 나도 결혼하고 처음 시댁 올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잖아. 동서도 어색해서 그래. 뭘 어색해서 그래.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불편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너무 편안하게 있잖아. 당신이 음식도 다 했는데 설거지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먹은 그릇 정도 설거지통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안 하고 바로 소파에 들어놓길래 난 여기가 본인 친정인 줄 착각하나 싶더라니까. 진정도 이렇게 하진 않겠어. 내가 아까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냐고 대놓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네일 아트를 해서 못한다 하더라. 동생한테도 뭐라 했는데 자기도 포기했대. 시댁 관련 일이라고는 톤 하나 까딱 안 하겠다고 선언했대.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솔직히 당신이랑 재수씨 나이 차이도 5살밖에 안 나는데 요즘 세대는 이런 거 안 한다고 핑계대는 것도 웃기다고. 나도 동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해.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동서한테 강요할 순 없지. 물론 좀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긴 하지. 어머니도 은근 동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 아버님도 말은 안 하시지만 좀 불편하신 것 같고. 엄마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재수씨 눈치만 살핀다니까? 동생이라도 한 소리 했으면 좋겠구만. 그럼 본인만 피곤해진다고 그냥 없는 사람 셈치려는데 뭐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다 있어. 아무튼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못 참아. 아휴 됐어.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어차피 동서 오기 전에 나랑 당신이랑 서방님이랑 같이 준비했잖아. 동서가 무슨 일꾼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동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신 것 같아. 어차피 동서 집안일에도 능숙해 보이지 않는데 괜히 시켰다가 일만 더 늘어나. 그러니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냅두려고 해도 너무 심하니까 그러지. 재수씨 온 뒤로 집에만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니까? 뭐래, 선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정아, 이를 어쩌면 좋으니.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 숨도 몰아서 쉬고. 네?
사방님이요? 갑자기 왜?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119 부르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했다.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진정하시고 곧 구급대원 올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병원으로 바로 갈게요. 아버님 괜찮을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래 알겠다. 이따 보자꾸나. 다음날 병원. 하늘도 무심하시지. 종일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쉬려는 양반한테 암이 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니, 응? 어머니, 그래도 초기이잖아요. 요즘 의학기술로 암 초기는 금방 잡는데요. 의사도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너무 걱정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엄마. 그리고 지금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지. 나중에 발견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앉아. 내내 서 있고 발 안 아파? 근데 재수 씨는 가지 않았어? 뭐 집에 있겠다 그러더라고. 아버님 암 판정 받았다고 혹시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긴 한데 좀 피곤한가 봐요. 어차피 와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얼굴은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바쁜 애 괜히 오고 가게 할 필요 뭐 있어. 온다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얼른 쉬어라. 어제부터 고생했다. 어머니도 얼른 침대에 누우세요. 당신 밥 언제 나오는지 알아봐봐. 오, 영수님 죄송해요. 제 와이프가 번번이 민폐를 끼치네요. 민폐는요, 다 성향이 다른 거죠. 그래도 아버님 병문안은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동서 좀 몸 괜찮다고 하면 같이 와요. 아버님도 은근 기다리실 거예요. 네, 그럴게요. 일주일 후 병원. 너도 이제 그만 가봐라. 간병인도 있고 나도 있잖니. 너까지 휴가 내서 돌볼 필요는 없잖니. 네 말대로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남편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오히려 너 지키고 있는 거 볼 때면 미안하다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저도 오늘까지가 휴가 마지막이라 다음 주부터는 출근해야 돼요. 물론 간병인 여사님이 있지만 어머니 혼자서 많이 힘드실 게 걱정이에요. 제가 종종 들릴게요. 남편도 시간 될 때마다 온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우리가 민폐구나.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남편이랑 서방님 훌륭하게 키워내셨으면서. 이젠 저희가 효도할 차례죠. 동서. 아야, 이 누구야? 둘째 왔니? 네, 남편이 하도 가라고 난리를 피워대서 와봤어요. 형님은 계속 계셨다고요? 마침 휴가가 많이 남아서. 그동안 많이 바빴나 봐? 아버님이 방금 잠드셔서 좀 이따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다녀갔다 하면 되죠. 형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나랑? 무슨 이야기?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 간 김에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와. 잠시 후, 로비. 동서, 무슨 일인데 그래? 중요한 일이야? 형님, 작작 좀 하세요, 진짜. 짜증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어?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깟 암 초기 판정 받은 걸로 형님이 병실을 망구석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오버를 해요? 형님이 여기 지키고 있는다고 아버님이 낫는 것도 아니고 뭘 휴가까지 내면서 여기 붙어 있느냐고요.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동안도 형님이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댁에 오는 것도 시댁 식구 보는 것도 싫었다고요. 꼭 시부모 입원하면 병문안 가야 된다는 원칙도 없잖아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면 낫는다는데 뭘 온 식구가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지 모르겠다고요. 동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병문안 정도 와보는 게 예의지. 그건 예전 시대, 요즘 시대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동서가 역으로 생각해봐. 동서 부모님이 아프셔서 입원했는데 사방님이 본태만체 하면 동서 마음 어떨 것 같아? 나처럼 하란 건 아니야.
난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서 동서도 알겠지만 부모님이 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더 신경 쓰는 거야. 동서는 딱 기본만 해. 그럼 여기 불만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왜 남이 부모님한테 기본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요. 난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못되게 굴어도 신경 안 써요. 자식인 내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도 남편이 하도 난리 피우니까 신용이라도 내려고 온 거예요. 솔직히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이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형님이 남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히다니 동서. 누가 괴롭혔다고 그래. 제 기준에선 괴롭힌 거예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만 갈게요. 아버님 안 뵙고? 온 김에 그래도 뵙고 가지. 언제 깨실 줄 알고요. 그때까지 할 것도 없고 막상 깨신다고 해도 절 그렇게 반기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 시댁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동서 어디가? 진짜 가려고? 아니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지금까지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 와서도 거드는 신용도 안 했으면서 나도 최대한 좋게 보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1년 후 병원. 대원하나 안 한데 온 식구까지 올 일이야? 당신도 참. 나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온 거야. 엄마랑 아버지랑 둘이 갈 수 있다니까. 에이, 오늘이 그냥 태어나시는 날이 아니잖아요. 아버님 완치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함께 해야죠. 그럼 대차로 가요. 넌 오늘도 혼자 왔냐? 우리 모르게 이혼한 건 아니지? 작년 이후로 아예 얼굴을 안 비출 줄은 몰랐네. 여보, 그러지 말라니까. 서방님 마음은 또 어떡했어. 서방님, 신경 쓰지 마요. 아니요, 형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죄송해요. 와이프가 시댁 얘기만 꺼내면 아주 기함을 해서. 그 정도로 싫으면 안 보는 게 맞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 나도 나왔으니 그럼 된 거지. 얼른 가자. 제가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는 손두부 잘하는 식당으로 예약해놨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저희. 1시간 후 식당. 여기 두부 정말 맛있다. 너희 아버지도 저렇게 흡입하는 거 봐라. 간만에 잘 먹는 거 보니까 좋네. 유정아, 고맙다. 아니에요. 저도 뿌듯한걸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시키세요. 당신도 좀 먹어. 근데 얜 잠깐 통화하러 간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그러게. 급한 일이라도 있나? 동서 아니야? 서방님이랑 동서랑 같이 오는데? 재수씨가? 다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저도 마침 시간이 돼서 왔어요. 아버님도 완치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래요. 암초긴 금방 잡는다니까요. 동서, 여긴 어떻게 왔어? 제가 못 올 때라도 왔나요? 남편이 식사하고 있다길래 저도 온다고 했죠. 저도 손두부 좋아하거든요. 여기 맛집으로 소문난 데인데 형님도 잘 아시나 보네요. 재수씨가요? 시숙님, 절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오는 거 별로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잘 봤다. 오랜만에 봐서 좋구나. 그 사이 예뻐졌네. 어머님 간병하느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안 그래도 마르셨는데 더 말라지셨네. 좋은 마음으로 왔으면 그냥 식사 맛있게 하고 와. 나도 칭찬으로 한 거거든. 이제 어머님도 다 나으셨는데 가족끼리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티?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게 파티지. 형님도 참, 이건 그냥 식사죠. 어디 해외여행 가는 건 어때요? 동남아 좋은 데 많잖아요. 거긴 물가도 싸고 지금 가면 날씨도 좋거든요. 해외여행? 우리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이 나이에 해외여행은 무슨... 그럼 더더욱 이번 기회에 가보셔야겠네.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또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형님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동서가 웬일로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 그러게. 늘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 이래봬도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바빠서 그런 거죠. 그럼 사제의 의미에서 제가 여행자 볼게요. 해외여행은 좋으신 거죠? 동서가 짠다고? 네, 경비만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도 좋으시죠? 우리 애 좋은 구경 가면 좋긴 한데
니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니? 힘들긴요. 그게 뭐 어렵다고요. 제가 기가 막히게 일정 잡을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그날 저녁, 집. 재수신 갑자기 더위 먹었대? 무슨 바람이 들어서 다짜고짜 해외여행을 가지? 그런 거 제일 질색하는 사람이 재수씨 아니야? 그러게. 나도 처음엔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너무 갑자기니까 그렇지. 동생은 표정이 내내 어둡더라.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어머니 아버님 여행 갔는데 꿍꿍이가 뭐가 있겠어. 오히려 동서가 말 먼저 꺼내줘서 나도 고맙더라. 어머니 아버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소리 듣고 언제 꼭 모시고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아프시고 나도 정신없어서 못 챙겼거든. 동서가 이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워. 어머니 아버님 얼굴도 밝아지셨고 저부터 짐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물으시잖아. 그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진작 해드릴 걸 그랬어. 하는 거야 좋은데 너무 흔쾌히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하단 거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너무 나쁘게 보지 마.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런 반응이면 잘하고 싶겠어? 동서도 그동안 생각이 많았나 보지. 그런가? 난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그래. 모레 전화.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제가 일정을 짰거든요. 비행기표랑 숙박까지 풀코스로 준비했고요. 가이드까지 구했어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가이드 끼는 여행을 좋아하니까요. 벌써 그렇게 한 거야? 나랑 같이 하지. 동서 혼자 힘들었겠다. 뭘요? 이런 건 제일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총 500만 원 나왔거든요.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500만 원? 네. 저희가 일정 짰으니까 경비는 형님네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내시나요? 그건 아니지. 알았어. 그럼 바로 입금할게. 네, 그럼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그래도 6이서 500 나왔으면 저렴하게 잘한 거니까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동서도 계획 짜느라 힘들었을 텐데. 가서 동서랑도 얘기 많이 해야겠다. 서로 오해한 거 있으면 풀고 더 친해져야지. 아버님도 완치하시고 동서도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한 달 후, 공항. 얜 왜 이렇게 안 와? 이제 들어갈 시간 다 됐는데. 그러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전화도 안 받는구나. 대체 무슨 일인지,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동서도 전화를 계속 안 받네. 정다네 정말. 동서한테 다시 전화 왔다. 잠깐만, 받고 올게. 직후, 전화. 동서, 왜 이렇게 안 와? 오는 중이야? 제가 거길 왜 가요, 형님? 애초에 4분 것만 예약해놨는데요. 어? 동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서방님도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부모님 그렇게 챙기고 싶은 형님이나 챙기시라고요. 전 안 챙기고 싶다고요. 아니, 같이 안 가는 거면 말을 하지. 같이 갈 것처럼 해놓고 여행 당일 돼서 안 간다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서방님도 옆에 같이 있어? 네. 이 사람은 가겠다고 난리인데 솔직히 결혼까지 했는데 맨날 배우자 놓고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튼 예약에 문제 없으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럼 끊을게요. 아이, 동서 그게 무슨...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최저가 여행 예약해놓고 돈 따로 챙긴 거 나 다 알아. 그깟 돈 얼마나 챙긴다고 이런 짓까지 버려. 어쩐지 당신이 웬일로 나서나 있다. 내가 쪽팔려서 같이 갈 수가 없어. 이거 서방님 목소리 아니야? 전화 안 끊긴 줄 모르나 보네. 그나저나 최저가 여행이라니? 우리한테 보여줄 땐 최고급 여행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라도 돈 챙겨야지. 솔직히 당신 식구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도 쥐뿔 없으면서 맨날 같이 모이고 내 친구들은 시댁 식구 행사 한 번 가면 시부모님이 고생했다고 돈을 100만 원씩을 막 준대. 난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그러니 내 권리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리고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며? 그럼 뭐가 싸고 비싼 건지 몰라? 여행이 다 거기서 거기기도 하고. 내가 예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해줬는데도 그러냐? 그러지 말고 짐이나 챙겨.
최소한 우리 엄마 아빠는 자식들 데리고 여행 가면 본인들이 경비 다 대주고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잖아. 당신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어디 끼는 게 맞는지. 꼭 돈으로 치사하게 굴어야겠냐. 가족이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 가족 행사에 몇 번 가줬잖아. 그럼 당신도 베푸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당신은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 노력한 거 안 보여? 막말로 우리 식구가 당신한테 박하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너그럽게 돼야지. 정수님도 당신 최대한 일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엄마 아버지도 부담 안 주려고 말 조심하시고 내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이는데 당신은 안 보여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중간에 껴서 눈치 봐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용돈 챙겨주잖아. 그것도 내가 따로 이서방 잘 챙겨달라 해서 주는 거라고. 시댁이 잘만 살아서 봐. 이럴 일도 없지. 나도 부잣집 시댁이었으면 당신 형수처럼 했을 거야. 당신 형수는 호구를 얼마나 잡혔음 거기서 머슴 노릇을 하고 있냐?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됐다 됐어. 더 말을 말자. 직후 공항. 그런 이유로 본인이 예약하겠다고 한 거였어? 그거 얼마나 떼어먹는다고 정말 진짜 황당하네. 왜? 뭐랬는데? 무슨 일이 있대니? 아니요. 동서랑 서방님은 원래부터 안 오는 거였대요. 예약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안 온다고? 나는 식구 전체가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유, 그럼 그렇지. 그냥 우리끼리 가. 당신이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전화할 데가 있어서. 어디? 있어. 얼른 들어가, 얼른. 알았어, 늦지 않게 와. 가시죠. 네, 거기 여행사죠. 저희 최저가 여행으로 의뢰드렸는데요. 돈 더 추가할 테니까 최고급 여행으로 바꿔주세요. 네, 돈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이왕 가는 여행, 좋은 추억만 가득 쌓게 해드려야지. 5일 후, 공항. 유정이 너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다. 정말 고맙다. 호텔도 너무 좋았고, 밥도 참 맛있었고, 가이드는 어쩜 그렇게 친절한지 하루하루가 꿈 같았어. 암 걸렸을 때 내심 좋은 구경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죽을까봐 무서웠거든. 근데 너 덕분에 좋은 추억 하나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래, 유정아, 정말 고마워. 정작 니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봤으면 니들도 편했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는걸요. 저희도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니까 염려 마세요. 못 데려다 드려서 아쉽네요. 바로 회사에 일이 생길 줄 몰라서. 죄송해요. 우리도 차 가지고 왔는데 여행지에서 한 얘기 있지 않았지? 바로 알아보렴. 저희가 그 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너가 우리 위해서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도 부족하다. 그래, 이미 받기로 했잖아. 그럼 저희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한 달 후, 새 집.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 그러게 말이야. 평생 모아도 이런 집 못 살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말이야.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 덕분이지.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신 집인데. 대증신 좀 봐. 동서한테 연락해야겠다. 뭐지? 괜히 그랬다 난리 피우면 어떡해. 한 번은 혼날 필요가 있지. 여보, 좀 쉬고 있어. 잠깐 다녀올게. 이 펄펄 뛰는 거 보고 싶긴 하다. 잠시 후, 전화. 여보세요? 형님이 무슨 일이세요? 동서. 그동안 잘 지냈지? 뭐,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본론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여행 잘 다녀왔다는 소린 들었어요. 그거 탓하고 싶은 거면 저 그냥 끊을게요. 여행이 원래 힘든 것도 맞고 그런 법인데 제 탓하면 안 되죠. 난 여행이 여차도 꺼내지 않았는데 동서 되게 웃긴다. 꼭 여행에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생각한 사람 같네. 우리 여행 좋았어. 아주 편안하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왜 전화했는데요? 우리 이사 갔거든. 그래도 가족 사이인데 집들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놀러와. 이사를 가셨다고요? 아니, 언제요? 계약은 여행 오자마자 했고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 주소 보내줄 테니까 언제든 놀러와. 난 그 김에 회사 휴가를 길게 써서 이번 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차 한잔해도 좋고.
어차피 동서는 어머니 아버님 계실 땐 안 오고 싶을 거 아니야. 나도 그 편이 편하고. 그럼 주소 보낼게. 나도 집 정리 좀 더 해야 돼서 이만 끊을게. 아니, 형님! 둘 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 별로 못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는 왜 했대? 전세 계약이 벌써 끝났나? 잠깐만, 여기 서울에 있는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 아니야? 아니, 여긴 전세도 엄청 비쌀 텐데 무슨 수로 들어갔지? 다음날 새 집. 동서 바로 왔네? 바쁜 줄 알았는데 한가하구나? 형님, 무슨 수로 이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여기 전세 보증금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언제 그런 걸 또 알아봤대. 역시 돈 밝히는 건 선수구만. 어머니 아버님이 해주셨어. 전세 아니라 매매로. 뭐,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매매로 구해다 줘요? 동서 몰랐구나. 아니, 아버님 땅 부자신데. 어머니도 건물 하나 갖고 계시고. 하긴 동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시댁 관련된 일이라면 어떻게든 빠지려고 했으니까 잘 몰랐겠다. 서방님도 얘기 안 하셨나 봐? 아이, 들었으면 내가 안 물었겠죠.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부자였다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두 분이 소박하셔서 그렇지. 그렇게 아낀 돈으로 우리 집 해주신 거고 나도 이렇게 큰 선물 받는 게 어색하긴 한데 계속 받으라 하시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른 성의를 너무 무시해도 그렇잖아. 내가 차 내올 테니까 천천히 돌아봐. 이, 이게 무슨... 그럼 왜 우린 안 주는데요? 어머니 아버님도 웃기네요. 공평하게 저희도 줘야죠. 그건 어머님 아버님 맘이지.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안 되겠어요. 좀 따지러 가야겠어요. 동서, 동서! 바로 나가버리네. 이럴 줄 알았다. 아주 약이 바짝 오른 얼굴이네. 1시간 후, 시댁. 깜짝아. 무슨 문을 이렇게 세게 두드리니? 그 귀청 떨어지게 했네. 아니, 어머니,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들만 그렇게 비싼 아파트 턱하니 사주시고, 우린 한 푼도 안 주시고 정말 너무하잖아요.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죠? 갑자기 왜 왔나 했는데, 그 소리 하려고 온 거구만. 네 입에서 차별이란 말이 나오니까 웃기구나. 차별이란 말은 우리 유정이가 있어야지. 너 우리 집에 와서 한개 대진 뭐 있냐? 온 식구가 같이 상 차리고 청소하고 그러고 있으면 거들 생각을 해야지. 혼자 남처럼 소파에서 뒹굴거리기만 하고 그게 몇 해나 지속됐는데 유정이는 차별 어쩌고 하면서 나한테 따진 적 한 번도 없다. 그저 네 마음 쓰일까 걱정만 했지. 그랬으면서 뭔 차별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난 또 무슨 일인가 했네. 그럼 우리 마음 아니냐? 너한테 안 주고 싶으니까 안 준 거지. 그게 여기까지 쫓아올 일이야. 누가 보면 네가 빚쟁인 줄 알겠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다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너가 언제 우리 자식이었니? 남이 부모라며. 웬만하면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첫째 애한테 다 들었어? 형님이 그새 일렀어요? 이제 알겠네. 형님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는지. 재산 노리고 그런 거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소름 돋네. 제 남편한테도 바로 말할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그리고 알고 있었다니? 집도 내가 알아봐 드렸어. 형수님한테 죄송한 일 많았는데 이렇게라도 도움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 뭐?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야? 대체 왜?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어머니 아버님이 대놓고 차별을 하는데 안 억울하냐고. 별로? 대신 이건 억울하지. 이게 뭔데? 이, 이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남편 몰래 집 보증금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니까 좋냐? 말아먹었더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런 대출은 이제도 엄청 센데 그래놓고 누가 누구한테 따져? 형수님이 와보라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따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그동안은 이 결혼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고 싶어서 참았는데 말이야.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이혼해. 아니,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처음에 시작할 땐 분명 꽤 벌었다고. 근데 액수가 커지니까 손해가 점점 커지는 걸 어떡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지.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애초에 니들 둘이 이혼을 해야 우리 둘째 아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주든가 하지. 되도록 빨리 살자 밟으렴.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이혼을 해야 재산을 물려주겠다고요? 그럼 나는요? 난 땡장 한 푼도 없이 쫓겨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언제 쫓겨냈다 그러냐. 그리고 제대로 따지면 네가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집 계약하는데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가 있을 텐데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그거야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당신이 그렇게 용돈거리는 당신 집에 얘기하면 되겠네. 당신 딸이 사고를 쳤으니 그에 대한 보상은 부모님이 좀 해주세요 하면 되려나? 그러기만 해. 나 투자한 거 알면 엄마 아버지 난리 난다고. 이혼하자는 거 장난이지?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 아버님, 저 앞으로 며느리 역할 잘할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죠.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투자도 어떻게든 돈 더 벌어서 좀 잘 살아보려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그러기엔 너무 속이 보이는 건 아닌가 싶다. 나 태어날 때까지 한 번을 얼굴도 안 비추더니. 그때 한 번 갔었는데 아버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도 자주 가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그랬고요. 앞으로 어머니 아버님 아프시면 제가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간병도 직접 할게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퍽이나 잘하겠네.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혼 도장이나 찍어.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왜 사람을 밀어?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라고. 왜 모르는 여자가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저도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다음날 집 앞. 여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남의 집에 함부로 기웃거리는 거 별론데. 어제는 내가 초대했으니 온 거라 쳐도 오늘은 초대도 안 했잖아. 당신 일부러 이런 거지? 나 골탕 먹이려고? 내가 뭐 알아? 나 그렇게 시간 남아도는 사람 아니야. 얌체같이 지 혼자만 재산 넘겨받으려고 꼬리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뺏어가고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동서가 뭘 착각하나 본데. 동서 이혼당한 건 동서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동의도 안 받고 집담보로 대출 받는 건 정당한 이혼 사유고 나 동서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여기서 순수하게 시부모님께 잘해준 거라 말한다 한들 동서 믿을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게. 그러긴 내가 잘하라고 했을 때 진작 잘했으면 됐잖아. 내가 그동안 기회는 많이 줬던 것 같은데. 매번 귀찮다고 내가 왜 시댁 식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고 거절한 건 동서야. 그래놓고 어디다 대고 성질을 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참 솔직도 하지. 그러니까 동서가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행 돈 떼먹은 것도 어이가 참 없었는데 그깟 푼돈 모아서 투자금 마련했을 거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해서 내가 참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땐 물러나.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물러나? 그럼 힘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시숙님, 안에 계셨어요? 왜요? 제가 없으면 뭐 달라져요? 아내한테 듣긴 했는데 저 없으면 더 싸가지가 없어진다면서요? 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 진짜 별로더라.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봤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힘으로 밀치기 전에 꺼지세요. 다신 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는데. 난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진짜 억울해 죽겠다고. 아주 끝까지 민폐네. 됐어 여보. 그냥 문 닫고 들어가자. 경비 아저씨 부르면 돼. 여기 경비업체 잘 돼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가자. 씨. 그래 가라 가. 치사한 것들. 얼마나 잘 사나 아주 두고 보자. 반년 후 식당.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혼이란 게 정말 간단한 게 아니네요. 그래도 잘 끝난 거죠? 네, 잘 끝났죠. 위자료도 제가 받게 됐으니 원하는 결과대로 된 거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도 직접 손수 붙여주시고. 마침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어서요. 생각이 나서 담당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했죠. 이제 새 출발이네. 그동안 있었던 나쁜 일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가게 개업 준비는 잘 돼?
엄마 건물로 들어가는 거라 큰 부담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장사 안 될까 걱정이긴 하네. 엄마 건물에 괜히 패 끼치면 안 되잖아. 잘할 수 있을지도 닥치니까 잘 모르겠고. 자영업이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서방님 그동안 메뉴 개발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도 마음에 없는 소린 못하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 건물에 있는 가게들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일단 위치가 좋기도 하고요. 그래,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다들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한번 잘해볼게요. 그럼 짠 할까요? 네, 짠! 모레 전화. 모르는 번호로 5통이나 전화가 왔었네. 대체 누구지?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설마 동서? 뭐 이젠 동서도 아니지만 무슨 일이야? 예전 번호는 차단했는데. 그래서 다른 번호로 전화한 거야? 역시 차단하셨군요.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 않으셔서 예상은 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그렇더라고요. 이사도 가셨던데요. 예전 집 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사했지. 이제 동서, 아니, 예진이 너가 알 필요는 없지? 생판 남남인데. 그래도 어떻게 다들 그러세요? 저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남편도 재고해달라니까 한치 망설임도 없이 이혼하자 그러고 위자료까지 저한테 뜯어갔다고요. 저 그래서 완전 빚더미에 앉았어요. 담보대출 받은 것도 다 제 몫이고 재산분할 받은 것도 없이 위자료부터 냈다고요. 부모님도 저 절대 안 도와주겠다고요. 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요? 고시원 살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루에도 몇 방씩 모기에 물리는지 모른다고요. 이놈의 방은 창문에 방충망도 안 달려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도 바쁜 사람이라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형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만한 아파트 살면 돈도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불쌍한 동생 하나 도와준다면 치고 좀만 도와주세요. 사채업자가 더 있는 데까지 찾아오기라도 하면 저 정말 일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은 전화로 협박만 하는 수준인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저 정말 무서워서 그래요. 형님 한 번만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글쎄,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귀거든. 근데 너같이 싹퉁바가지에 모든 인간관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인연 이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돈도 못 대주지. 가족끼리도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던데 하물며 생판 남하고는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 써서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고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님 너 스스로 돈 벌어서 메꾸든가 해. 가족일 땐 가족 아니라 그래 놓고 가족이 아니니까 또 가족 핑계를 대? 너처럼 지 아쉬운 대로 생각하는 인간 딱 질색이야. 할 말 다 있으면 끊을게. 아니, 형님,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끊어버렸네. 예전엔 그렇게 순둥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독해졌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시댁에 잘할걸. 그럼 내가 이렇게 빌빌거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1년 후.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서방님은 가게를 연후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손님도 점점 많아지고 얼마 전에는 동네 배달 주문량 1위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무조건 웨이팅해야 되는 맛집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기념으로 어머님, 아버님까지 가게에 모여서 조그만 파티를 했어요. 이혼 준비하는 내내 안색도 안 좋고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밝은 얼굴이라서 저도 내심 안심했어요. 한편 전 동서는 저한테 한동안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더니 제가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니까 그제야 연이 끊기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시부모님, 서방님, 남편까지 번호를 바꾸게 했어요. 너무 과한가 싶기도 한데 한번 여기면 또 어떻게 나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 뒤로는 별 소식이 없는 거 보니 알아서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이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네요. 그 사이에 저는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됐는데요. 결혼기간이 긴 대비 아기가 오랫동안 안 생겨서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준 거 있죠. 시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남편도 정말 좋아해요. 모습을 보니 제 부모님도 저를 품었을 때 저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요즘 따라 전화를 자주 하세요. 이런저런 수다를 한참 떨고 나면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최근엔 입덧이 심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죽을 먹으며 버티니 좀 낫더라고요. 아버님은 벌써부터 육아용품을 사서 보내시고요. 서방님은 아기 낳고 편히 쉬라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준 거 있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안일을 다 하고 전 손 하나 까딱 않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하려고 해도 그러면 부모님이 자신을 혼낸다면서 무조건 쉬라고 하네요. 이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아마 태어날 아가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 달 후면 출산하는데요. 부디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저도 부모가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고 나니 아무리 상호간의 계산이 중요한 시대라지만 그럴수록 소중한 사람들끼리는 그런 계산 없이 서로를 위하는 진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사이까지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삶이 팍팍해지겠어요. 그러니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기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 저 역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부디 그럴 수 있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